우리 첫 번째 면접이에요. 1차 면접에 있는 그룹 면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면접관이 3명에서 4명 정도 들어와요. 그렇죠? 팀장 2하급으로 들어오고 지원자 4명에서 5명이 한 계조로 편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4명 아니면 6명 정도, 2대2 아니면 3대3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명에서 5명이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2대2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시간 20분, 그쵸? 토론 시간 20분, 질문 개별로 20분 동안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키포인트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자료 해석이에요. 우리 20분 동안 많은 양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걸 잘못 숙지하고 있으면, 잘못 이야기를 하면 논리적 근거가 틀리게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숙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토론 주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모 그룹 어디죠? 현대자동차 그룹이에요. 현대자동차. 수소 전기차 중장기 생산 계획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쵸? 우리 현대제철 수소 생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신규 생산 설비 확충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오겠죠. 수소 전기차가 앞으로 얼마가 할 거고 필요한 수소량이 얼마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어느 정도고, 그쵸?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굉장히 많은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찬성하고 싶어도 반대했을 수 있고요. 반대하고 싶어도 찬성의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양측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셔야겠죠. 여러 가지 우리 설비 현황, 시장 상황도 자료에 나오고요. 비용, 품질, 고객사 요청 메일, 경쟁사 현황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가 주어집니다. 이거 다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찬반, 협상 토론. 제가 협상 토론이란 말을 썼어요. 왜? 우리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내가 찬성이지만 반대지만 서로 의견을 합해야 된다고요. 그쵸? 평가 요소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전공 지식 있어야 돼요. 그쵸? 우리 수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제철소에서 알아야겠죠. 그쵸? 전공 지식 필요합니다. 상식도 필요하고요. 시장 이해력, 당연히 발표력도 있어야 돼요. 토론이지만 내가 발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현대제철은 토론 면접이지만 반은 PT 면접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질문을 받게 되는데 PT 면접이 끝나고 받는 질문과 유사하게 질문을 받게 돼요. 너가 토론 동안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아니지 않아? 다른 방안은 없어? 문제점이 뭐야? PT 면접 보고 나서 받는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발표력도 중요하고요. 적극성 중요해요. 내가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토론 면접에서 중요한 건요. 적극성과 경청이에요. 2대2, 4명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나 혼자 토론 시간 20분 동안 10분을 써도 안 돼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도 안 돼요. 발언권을 장악을 해도 안 됩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줄 줄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당 5분 동안 5, 6분 내외에 여러분들 그 발언 시간은 지키셔야 돼요. 혼자서 너무 주장을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겨도 안 되겠죠, 당연히.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지, 그렇죠?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경청도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수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주장 논리성 있어야 되고요. 협상 능력. 우리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의견도 관철시키고 남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돼요. 팀워크. 우리 팀 같은 찬성 사이드, 같은 반대 사이드 둘이서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주장을 해야겠죠. 자, 자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의 논리적 근거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된다. 실무자 관점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를 평가를 받게 돼요. 여기서 합의 도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찬성 반대 나눠지게 되지만 일부는요 수용을 하고요. 내가 수용을 해야지 상대편도 내 의견을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 일부를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쵸? 내 의견만 관철을 시켜서 우리 쪽이 이겼어. 좋은 토론은 아니에요. 그쵸?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질문들이에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 면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 2명에서 3명 들어오고요. 지원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1명일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2명 2인 1조라고 나와 있어요. 개별 인터뷰가 20분 동안 10분씩 할애를 해줄지 과거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20분도 부족했거든요. 면접 시간이. 이게 40분으로 늘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20분 동안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다라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키포인트. 팀 프로젝트 기반 꼬리 질문이에요. 아르바이트 경험, 인턴 경험 물어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식과 기술 역량을 그쵸?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기반의 학교 시절 때 학업 관련된 기반의 전공 관련된 기반의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창의성, 문제 해결, 성과, 리더십, 갈등 해소 등 여러 가지 질문들 그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이라고 했어요. 너가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그렇게 그쵸 노력한 해결 방안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결 방안을 선택한 이유는 뭔데? 그쵸? 예상되는 문제점은 뭔데? 해결 방안은 뭐 있었어? 그거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뭔데? 이렇게 계속 꼬리 질문을 받게 돼요. 정말 너가 한 경험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죠. 신뢰를 할 수 있는 경험인지 아닌지 남의 경험인지 숟가락 얹은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인지 그쵸? 정말 너가 한 경험인지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면접이 다 그래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요. 현대모비스도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자신 있는 경험을 선정을 해야 돼요. 어설프게 내가 일부밖에 참석을 안 한 일부의 역할이 좀 미비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죠? 탈로가 나요. 너의 경험이 아닌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역할 비중이 높은 그렇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경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하면 바로 탈락, 최저 점수 받게 돼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틀렸어도 다른 답변을 했어도 자신감 있게 일단 어떻게 보면 우기는 게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하고요. 왜? 내가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좀 너의 경험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일단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요 평가 요소. 핵심 가치, 인재상, 전문성, 신뢰성, 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유무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성과 너의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험의 사실 유무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 받게 될 거예요. 뒤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임원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면접이죠. 면접관 3명, 그쵸? 뭐 인사팀에서 1명 정도 인원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지원자는 4명에서 5명, 다대다 면접이죠. 집단 인터뷰 30분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키포인트로 제가 자신감, 열정, 큰 목소리라고 했어요. 자신감과 열정을 표현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은 큰 목소리예요.
특히 우리 현대제철 같이 기업 문화가 수직적인, 지금은 유연한 기업 문화 만들겠다, 수평적인 기업 문화 만들겠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임원 면접이잖아요. 아직까지 임원분들은 과거의 잔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소리 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표현하는 게 목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제철 임원 면접의 반 이상은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통 질문으로 1분 자기소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자기소개 하셔야 되고요. 지원 동기, 경험 기반의 질문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기업, 직무, 산업 관련된 질문들을 좀 받게 되겠죠. 우리 현대제철 직무 관련돼서 여러분들 생산, 품질, 설비 관련돼서 질문들 받게 되겠고요. 우리 제철 산업에 관련된 질문도 받을 수가 있어요. 포스코 지원 안 하고 왜 현대제철 지원했나 이런 질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현대제철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쵸? 로열티, 충성도를 그쵸?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꼭 현대제철이어야만 하는 이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질문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이 끝나면 약 한 20분 정도의 공통 질문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자소서 기반의 개별 질문들을 받게 돼요. 개인적인 질문들, 이제 질문들을 받게 되고 주요 평가 요소 볼게요. 우리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인성, 자질, 열정, 가치관, 태도, 특히 태도 중요하다. 현대제철은 목소리 큰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적극적인 자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경영자들이, 임원들은 경영자예요. 그렇죠? 경영자적 관점에서 우리 회사 들어오면 열심히 오랫동안 이직 안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죠? 얘가 오랫동안 우리 회사 준비했구나 라는 티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정을 보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